그날이 왔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찾아온 것이다. 그날의 기쁨이 터져나온 것은 만 하루를 넘긴 16일이 돼서였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에 저희 묵은장수TV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장수 맨투맨하우스의 티저 광고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 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 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 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강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본 방송에 앞서 갑툭튀로 광고가 방송되니까 그것을 보시고 다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로서 그리고 또 활동지원사로서 일하며 보고 느꼈던 감정들과 생각들이 모여서 현재 시설 문제를 놓고 반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시는 부모님 단체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맨투맨하우스라는 그런 개념이 그분들의 기나긴 길고 지난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티핑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맨투맨 하우스라는 개념을 꼭 결실을 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티저 광고를 냈고요. 티저 광고 오늘 본 영상에는 주제가 분립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거라서 티저 광고는 말 그대로 티저 광고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영상의 본 주제인 분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예전에 사랑의 가족에 출연했을 당시에 저희 세 식구가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저희 상천 가족이고요. 저희는 세 식구랍니다. 세 식구에서 분립 개념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규현이 부분을 띄어내고 저하고 규현 엄마는 사진을 붙였습니다. 합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저렇게 3인 가족을 2인과 1가족으로 두 가구를 분리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독립을 시킨다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 자녀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독립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상황을 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아예 자녀는 당연히 나누어져서 따로 살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분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유의 정제 과정에 보면 우리가 그 땅에서 캐낸 원유라고 하죠. 그 원유에서 원유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휘발유차에 원유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경유차에 원유를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연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랍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특히 이런 분립의 과정이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더 분립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요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어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과 장애 자녀 당사자는 분립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군대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저기들이 많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군대처럼 우리가 상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곳에서 사실상 성추행이거나 성폭력이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가장 먼저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2차 피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 조치가 되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장애 자녀와 부모 입장에서 또 놓고 보면 군대와 마찬가지로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내용도 사실상 저는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규현이가 저의 눈치를 보고 제가 지시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면 군대 생활하고도 유사한 점도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개념이 사실상 뭐 이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자녀였을 때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집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라고 하기는 좀 규명하기는 좀 뭐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자기의 의사를 과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즉,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산다라든가 같은 공간에 있다든가 그런 것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장애 자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장애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사례들 중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집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예로 말씀드리자면, 자폐 성향이 강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말을 잘 못하는 친구가, 발달장애인 친구들 중에서는 자폐 성향의 친구도 포함이 됩니다. 그 친구가 만약에 집에 있다라고 하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안에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다 큰 자녀가 뭐 말도 못하고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집안에서 저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또 그 부모 입장에서 그걸 야단을 쳐봐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가해자 같고 부모님이 피해자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집에다 두고 부모님이 만약에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몇몇 사례를 봤었고요. 그분들 집에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요즘에는 도어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어락을 발달장애인 친구들 중에서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거 문 여는 거 정도는 문을 열고 문 열고 문을 열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왜냐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바깥에 외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자녀를 집안에 놓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걸고 가시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상황이 제가
범죄 쪽으로 자꾸 지금 화면에다가 경찰관 사진을 띄워놓고 범죄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집 안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금 아닌가요? 저는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장애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뭐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아듣는 저기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문을 잠그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거 자체는 인권 유린이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입장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을 피해볼 방법을 마련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밖에서 문을 잠그지 않을 방법은 제가 봐서는 부모님이 나가시지 말든가. 안 되겠죠. 나가실 시간에 활동지원사를 옆에다 붙여놓든가. 그것도 또 뭐 시간이 없어서 사람 먹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분립의 대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맨투맨 하우스 같이 어찌 보면 시설 같지만 저는 분명히 시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맨투맨 하우스 같은 그런 곳이 있다라면 아예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가구 분리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분리를 하시고 하는 편 그렇게 이제 따로 이미 보살핌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이용인 성인이라면 그 성인은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야 그 부모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범죄 피해자까지도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 저희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상호간에 가해자가 됐다가 피해자가 됐다가 그러기는 하겠죠. 그런데 둘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피해자고 누가 누구에게 가해자인 그런 상황은 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분립시킬 수 있는 자녀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건 구분짓지 말아야 됩니다. 분립은 시켜야 되지만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나눠서 설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능이 되어서 좀 돌아다니고 자기가 혼자서 있을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들은 분립 안 시키고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도 분립해서 자기 혼자 생활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아무리 그 기능이 좋다고 그래도 장애인은 장애인입니다. 나라에서 장애 판정을 해주는 이유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해주는 거지 장애가 없는데 장애 판정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모하고 너무 성장한 상태에서 부모하고 붙어 있어봐야 서로 분란만 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사이좋은 부모 자식 간이어도 긴 시간을 같이 이렇게 오래 이제 생활권이 같이 겹쳐 있다라고 하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좋건 기능이 나쁘건 분립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기능 정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활동지원 바우처를 100%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분립의 주제였고요. 화면 영상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추행 이런 문제의 사진을 가져다가 피해자 가해자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해자다 이런 우리 자녀가 가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점은 예로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사유로 해서 분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분립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